소토는 인터뷰를 통해 그냥 그를 이겨야 한다, 분명 쉽지 않겠지만 그를 이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소토가 언급한 인물은 다름 아닌 오타니 쇼헤이였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리고 소토는 정말 오타니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26시즌 소토를 둘러싼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오타니와 소토는 33년까지 내셔널리그에서 경쟁합니다. 매년 MVP를 두고 경쟁을 할 텐데 그를 이길 방법이 있나요? 라는 뉘앙스의 질문이었습니다. 소토는 그러한 시선에 대해 나 역시 매년 MVP를 노리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러니 오타니도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가고 있으니까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매우 자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 있는 모습은 후안 소토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이런 자신감은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자리 있는 선수가 이 정도의 호승심도 없다는 게 오히려 말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오타니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큰 교류는 없었지만 그는 정말 훌륭한 선수이고 정말 대단한 선수다 라고 말하기도 하며, 한편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말도 했었는데요. 과거 전설적인 선수들 알버트 푸올스, 에이 로드리게스, 베리 본즈를 언급하며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되기 위해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MVP 경쟁을 펼칠 오타니는 이미 당연하게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말하며 말이죠. 25년 소토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추가로 보였었습니다. 바로 도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토는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닙니다.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도 아니죠. 하지만 투수의 투구 패턴을 읽는 눈, 그리고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는 능력으로 38개의 도루를 실행시켰습니다. 아마 많은 배터리들이 소토의 뛰는 전략을 미처 간파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고, 제가 뛴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38개의 도루는 매우 많은 수치이긴 합니다. 지난 시즌 호세 라미레즈가 4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후안 소토, 오니 크루즈, 마비 주니어가 38개입니다. 그런데 소토의 스프린트 속도는 평균 25.8pt로 하위 13%로 느립니다. 호세 라미레즈 28.4, 바비 주니어 30.2, 오니 크루즈 29.2ptsec, 그리고 37개의 도루를 기록한 엘리데라 크루즈까지 보면 29.1ptsec. 그들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느린 속도죠. 아마 35개 이상 도루한 선수 중 역대 가장 낮은 속도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느리지만 도루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커리어 초반기에 베리 본즈의 아이콘과 같은 40-40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죠. 이유를 잠시 들여다보면 매치의 팀 방향성, 그걸 실현시킬 수 있었던 안톤 리차드슨 주루 코치의 능력, 그리고 그러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던 후안 소토, 3박자가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토에게 도루하는 옵션이 생긴다면 한층 더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유는 소토가 MLB에서 최고의 눈을 지닌 출루 왕이기 때문입니다. 소토는 커리어 통산 출루율이 4할 1푼 7리나 됩니다. 오타니 커리어 출루율 3할 7푼 4리, 앨런 저지 커리어 출루율 4할 1푼 3리를 상회하는 정말 괴물같은 능력이죠. 만약 이런 선수가 30개에서 40개의 도루를 뛸 수 있다? 그의 출루가 단순 1루 출루가 아닌 2베이스까지 가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 팀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번 타자로 주로 출장하는 소토에게 이런 옵션은 팀으로 봤을 때 최고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어쩌면 오타니 50-50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튼 소토는 역대 최고에게라는 계약 규모를 만들어낸 것에 자신의 야구를 현상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발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MVP를 받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만들면서요. 그게 소토가 하려는 일일 겁니다. 오타니를 제치고 MVP를 타내기 위해, 그리고 팀의 우승을 이끌기 위해 더 나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자세 말이죠. 제가 쌍둥이 아빠가 된 지 어느덧 50일이 넘었는데요. 요거에 참 갈수록 험난합니다. 어떤 기분이냐면 군대에 갔는데 불침번을 저만 서는 기분입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잘못 든 게 맞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드네요. 이거 아니었으면 이 영상 만들 체력도 없었을 거예요. 지난번 백진삼 소개 이후로 이런저런 영양제 다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효과 좋았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제 앵콜 언제 하냐는 등 실제로 먹어보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극한의 피로에 노출되니까 먹고 안 먹고의 체감 차이가 진짜 큽니다. 진세노사이드가 일반 홍삼은 7에서 15mg 지어 짜낼 때 얘는 특수효소 추출 공법으로 81mg 짜내서 무려 11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거 커피로 비유하면 밍밍한 아메리카노 vs 에스프레소 원액 11샷, 이런 수치가 진짜 확 그냥 와닿습니다. 저처럼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리시거나 체력이 확실히 조금 붙이시거나 피로에 극한으로 노출되신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1만 개 리뷰가 증명하는 27만 박스 판매에도 환불률이 1% 미만입니다. 만약에 한 박스 다 드셔도 효과를 못 느끼면 100%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특별 할인 혜택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보세요. 그렇지만 내셔널리그에서 오타니에게 MVP를 빼앗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타니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인데 투타 겸업, 그것도 리그 최상위급 피치 능력과 리그 파괴급 타격 능력, 이미 다들 너무 잘 아시죠. 25년의 오타니는 24년과 같은 도루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MVP는 오타니의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만장일치, 그게 오타니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별일이 없다면 올해도 MVP의 1번 주자는 당연히 오타니 쇼헤이가 될 겁니다. 잠시 25시즌 오타니의 투수 성적을 돌아보겠습니다. 14게임에 선발 출장했고 47이닝, 탈삼진 62개, ERA 2.87을 기록했습니다. 리헵, 그것도 다른 투수들과는 다르게 MLB에서 리헵을 할 수밖에 없는 오타니
시기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좋았던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평균 구속 98.1마일, 최대 102마일까지 나오는 엄청난 속구를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마치 브레이킹볼 마스터 다르비쉬처럼 다양한 브레이킹볼을 다시 깎아왔다는 점 또한 대단했습니다. 스위퍼, 종으로 떨어지는 자이로 슬라이더, 날카롭게 깎여 들어가는 커터, 곡선이 유리한 80마일대의 커브, 그리고 70마일대의 느린 커브까지, 아니 전문 투수라고 해도 하기 힘든 베레이션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싱커와 스플리터까지 있으니 100마일을 던지는 팔색조가 완성되었습니다. 뭔가 참 써놓고 보니 괴랄한데요. 이게 오타니의 대단한 점이겠죠.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만들어낸 피칭을 살려 오타니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노려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전까지 투수로서 기록한 최고의 성적은 에인저스 시절인 2022년에 기록했던 28선발에 166이닝 219타 3진 ERA 3.14 WAR 5.6의 기록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기록이긴 합니다. 작년에 보여줬던 오타니의 폼은 그래 보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피칭에 관록이 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만 사이영 타이틀에 걸려있을 정도로 잘 던지는 거 아닌 이상 팀적으로 무리시키지는 않을 것은 분명하기에 확실히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하네요. 만약 저 정도의 근접한 기록을 한다면, 즉 WAR 4.5 이상을 보여준다면 오타니의 타격 WAR 평균치를 볼 때 소토의 MVP는 또 한 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오타니는 타격으로 23년 WAR 6.6, WAR10 플러스 180, 23년 WAR 8.9, WAR10 플러스 180, 25년 WAR 7.5, WAR10 플러스 172를 기록했습니다. 26년에 WAR 7 정도를 기록할 수 있다고 보면 투수로 4.5, 타자로 7 해서 11.5의 WAR을 쌓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에런 저지 2024년 WAR 11.3을 넘는 또 하나의 몬스터급 시즌이 되겠죠. 그럼 소토가 뭔 짓을 한다고 해도 MVP를 따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오타니 쪽도 불안 요소는 존재하는데, 오타니가 타격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한 건 앞서 언급한 23년부터입니다. 즉 피칭을 22년 퀄리티를 보이면서 타격도 지난 3년간 보였던 것만큼 보였던 적은 아직 없습니다. 작년 올해만 해도 피칭을 좀 하니까 타격 성적이 살짝 떨어진 감이 있었거든요. 즉 오타니도 타자와 투수를 모두 압도적 레벨로 보여준 적은 아직은 없는 미지의 영역이란 거죠. 그리고 정말로 만약 올해 타격 성적이 지난 3년보다 확실히 떨어진다면, 대략 WRC 플러스 160대 정도로 떨어진다면 피칭 성적이 좋아도 MVP에서 표를 빼앗길 수 있긴 합니다. 이미 너무 엄청난 것들을 봤기에 임팩트가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토에게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소토는 오히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개선하려 노력할 겁니다. 소토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주루와 외야 수비에서 확실히 더 나아지고 싶다. 타격조차도 계속 성장시키려 노력 중이다. 다행히 지난 몇 년간 그래 왔고 계속하고 싶다. 몇 년 더 나아지려 노력하겠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는데요. 파워를 보여주면서도 타율도 더 끌어올리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소토는 23년 35홈런, 24년 41홈런, 25년 43홈런으로 매년 커리어 하이를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기 위해 노력할 거란 이야기겠죠. 그리고 타율 이야기를 해보면 25시즌 소토는 확실히 타율이 떨어졌습니다. 23년 2할 10푼 5리, 24년 2할 8푼 8리, 25년 2할 6푼 3리. 그의 커리어 평균이 2할 8푼 1리였으니까 분명 좋지 않은 수치였죠. 그리고 출루율도 최초로 4할대가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4할의 출루율을 깨진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3할 9푼 6리의 출루율을 보였죠. 이 부분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45홈런을 쳐 또다시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고 4할의 출루율도 복구시키고 타율도 2할 8푼 정도로 다시 올려놓는 그림을 그리지 않나 싶네요. 여기에 이제 도루 2개를 얹어 40개의 도루도 기록하고요. 그럼 타격적으로 MVP를 노릴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타니가 투타를 할 때 타격의 성적이 변수라면 반대로 소토는 그냥 대놓고 수비가 문제입니다. 작년 OAA -13을 기록했습니다. 22년 -12, 23년 -7, 24년 -4로 수비가 좋아지나 했으나 24년은 역시 좁은 양키 스타디움 때문이었던 것 같고, 외야가 양키 스타디움보다 넓은 시트필드를 홈으로 두고선 다시 -13으로 떨어졌습니다. 양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4년 양키 시절까지는 끌어올려야지 뭐 MVP 명함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지 수비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워낙 훈련 태도가 좋고 야구를 좋아하는 소토이기에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5% 정도의 기대는 해볼 수 있겠네요. 소토는 WBC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한 팀이 되어 이기기 위해 노력하겠다 말했고요. 카리프쿨과는 다른 짜세이긴 하죠. 그리고 일본의 오타니도 아시다시피 이런 스탠스의 대표주자거든요. 23년 우승의 최고 주역이기도 했고요. 도미니카와 일본이 잘하면 8강에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야 조 1위가 확실하다면 도미니카는 베네수엘라가 같은 조에 있어 조 2위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8강에서 도미니카와 일본이 맞붙는 그림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타니와 소토의 WBC 대결, 요 그림도 나오면 조금 재미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긴 쪽이 결승 가서 저지와 붙는다. 이거 참 드라마 쓰기 딱 좋은 대본이거든요. WBC로 시작하는 2026 시즌, 뜨겁게 달굴 오타니와 소토의 서사, 이번 시즌 메인 퀘스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